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에세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책은요 최서영 작가의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세이인 만큼 옛날 감성을 담아서 조금 특별하게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수없이 고민을 해봐도 나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썩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역사상 최고치가 아닐까 싶은 시대, 퍼스널 브랜딩이 대유행을 하고 있는 요즘도 똑떨어지게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걸 보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란 원래 불가능한 게 아닐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잘못하지 않고 미움받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어제의 나보다 좀 더 나아지는 것뿐이다. 나는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넌 봐도 괜찮을 것 같은 내 꿈이 아닌 것들을 내 꿈이라 둘러댔다. 그리고 나조차도 그것들이 내 꿈이라고 믿어버렸다. 어쩌다 좋은 걸 손에 쥐게 되었을 때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불편함에 가진 걸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하고 욕심 없는 착한 사람의 심성이라 믿으면서 1등이 되어 시샘을 받느니 1등을 시샘하는 편에 서는 것이 마음이 편했다. 하고 싶은 일보단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며 살았고, 갖고 싶은 것보단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사는 데 익숙했다. 적당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남들 눈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은 것들로만 가득한 삶. 그건 욕심이야. 넌 아직 자격이 안 돼. 라는 말로 끌어내리곤 했다. 좋은 기회를 마주했을 때도, 인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할 때도, 도전할 용기가 필요할 때에도 스스로를 막아서는 건 나 자신이었다. 나에게 어떠한 평판이 있을까? 우리는 때때로 진짜 잘 살아가는지 보다 잘 살아 보이는지에 대해 더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평판과 잘 사는 삶 중에 내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쪽은 잘 사는 삶 쪽입니다. 그러니 평판을 굳이 좋게 바꾸려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성격 좋다, 착하다, 심성이 곱다, 천성이 착하다 이런 말을 좀 자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싸가지가 없다, 지 맘대로다, 우기기 최고다 이런 말 또한 가끔씩 종종 듣곤 했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모순적이지 않나요? 착한 사람이 싸가지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천성이 착한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에게는 가능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착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는 아주 지멋대로인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적부터 타인과 라포 형성이 꽤 능숙했는데, 그건 아주 착한 사람에게는 나 역시 아주 착한 사람이 되었고, 또 아주 네 가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저 역시 아주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아주 폭넓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술을 터득했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은 제가 30대가 넘어서자 나의 자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걸림돌이 되었죠. 내가 착한 사람인가?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다는 게 문제였어요. 저 역시 너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인 거야? 저는 그렇게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장을 했고, 30대 중반 지금이 되어서야 과거의 저를 되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둘 다 저였습니다. 저에게는 남들이 꽤 모르는 여러 가지의 색이 있었어요. 즉, 꽤 많은 페르소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모습도 나고 저 모습도 나다. 그리고 나는 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팔색조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내가 닮고 싶은 주위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대접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이 뚜렷하다.
남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보면 현실이 보인다. 예전에 제가 호주에 잠시 살았었는데요. 그때 쉐어하우스를 할 때 빨래 넣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방바닥에 그냥 내팽겨치듯이 빨래를 넣은 적이 있어요. 대만 언니였던 제 룸메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오 마이 갓 부터 막 외쳐대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왜 그래? 방이 따뜻해서 여기가 빨리 말라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저보다 한창 언니였던 저의 그 룸메이트는 당장 그 제 옷들을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되게 조그만해요. 베란다가. 거기에 가져가가지고 옷을 탈탈 털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하는 말이 You should love yourself more. 당시 어렸던 제가 무슨 말이야? 하고 되물었지만 언니는 제 질문에 더 이상 대답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어로 그렇게 설명하기가 힘들었나? 아니면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까봐 그랬나? 어쨌든 저는 이때 그 언니의 너는 너 자신을 좀 더 사랑해야 돼 라는 말이 아직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유리처럼 막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마 언니가 설명해 줬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20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제 자신에게 함부로 대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 자신을 아끼는 방법을 잘 몰랐다고 할까? 그저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만 따져가면서 귀찮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저의 적이라도 되는 양 굴었던 때가 있었어요. 운동, 요리, 빨래 등 뭐 이런 귀찮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주 철없는, 아주 바보 같은, 아주 멍청한 생각이었죠. 휴식이야말로 제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사실 저는 한 번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는 법이 없었어요.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SNS를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맥주를 마시거나 그냥 저에게서 휴식은 그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불과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은 저에게 모든 게 다 휴식인 거죠. 아예 잘못된 개념의 휴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뜸 그 언니의 이 말이 언제까지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작가님의 이 에피소드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찾아간 점쟁이에게 제가 지금 입사시험을 보고 있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점쟁이는 쌀알을 휙 뿌리고는 3분의 2만 합격이야. 들어가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같이 들어간 동기한테 밀려서 빛을 못 봐. 찌찌. 그 말을 들으니 희한하게 후련해졌다. 오랫동안 염원했던 직장이었지만 내심 겁났던 최종 면접이라는 일을 오늘 처음 본 점쟁이가 해봤자 안 된다고 말해주니 오히려 쉽게 포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최종 면접에 불참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났다. 염원했던 일을 포기하던 순간에 느낀 후련함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부담이 사라져 잠시 마음이 편안해진 것뿐이었다. 그제야 내 행동들을 모조리 후회했다.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점쟁이를 찾아가 답을 구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남에게 줘버렸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한번 사는 인생을 원하는 걸 얻기보다 위험하지 않도록 몸살였던 내 태도가 너무 싫었다. 뒤로는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 머뭇거리다가 다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일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고 다짐했다.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는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잘 되길 가장 바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선택이 틀릴까봐 겁내는 대신
내가 선택한 길을 맞는 길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만 잊지 말자. 길을 만들면서 계속 걸어가면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이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공감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에세이 책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이 기분 있는 그대로 구독자 회원님들도 느끼셨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슝!